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로 최대 3만 9천 가구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민 동의율과 통합 재건축 단지 규모, 노후도 등을 살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등 학군지에서 최근 1년간 이사가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학원가 등이 잘 형성된 것이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약 2만 6천 가구 아파트가 집들이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운동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만보 걷기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만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 만보 걷는 것과 동일한 효과의 운동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걷기를 싫어하는 분이라면 내 특성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새로운 활동, 새로운 움직임을 좀 찾아보는 것도 운동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라는 공식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또 내 투자 성향과 잘 맞지 않다면 내 성향에 맞는, 내 가치관에 맞는 투자 방향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거 혼자 하기 힘드실까 봐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향에 맞는 투자 전략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정말 초여름에 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날이 정말 많이 더워졌는데요. 날이 더우면 그만큼 또 스트레스 받기도 쉬운데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도록 저희가 또 그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때로는 말이죠. 때로는 참는 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많은 부자들이 사실은 자금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자금 확보를 해놓고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보면은 자금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요. 대출을 받아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죠. 곧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똑같은 시대에 살고 똑같은 날짜에 지금 오늘 한날 한시에 같은 시대에 사는데 왜 부자들은 돈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 중심으로 자꾸 조급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뭔가 하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은 우리 투자자 자신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바다가 아니다. 이건 지금 살 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이러다 또 올라가면 내가 또 서야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어떡하지? 계속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느긋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물줄기를 타고 가는 사람과 세상이 어떻게 가든 혹시라도 이 물줄기가 하루아침에 또 급변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 절대로 물줄기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급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투자는 해야 될 시기와 안 해야 될 시기도 정해야 될 뿐더러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하고 싶어고 아무리 주변에서 권해갖고 해도 절대 좋은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투자 수익을.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을 꼭 명심하시고 평생 동안 명심을 하셔야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차동기 대표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시고요. 언제나 대표님께서 이 부동산 투자의 흐름에 대해서 큰 줄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깊숙하게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노후와 부동산을 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제가 세미나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나이 들어서 노인들이, 노인이라고 하면 뭐 하고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 이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또 최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세미나에 올 거 아닙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상담자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의 대다수 분들은요, 앞으로도 우리 부동산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 내려가더라도 다시 또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에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저도 가길 원해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1, 2년, 2, 3년 안에 어떻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와 어린아이들이 출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고령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고령화라는 것은 제가 바라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데이터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강남권에 있는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들, 그런 빌딩들이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좀 달라요. 아마도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분들이나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60대, 70대 분들이 소유하고 계세요. 60, 70대 분들이 제가 보는 눈에는 거의 뭐 80% 이상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적어도 20년 안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 그 이야기는 20년 안에 많은 빌딩들이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강남권에 있는 30억대 이상이 되는 고가 아파트들을 점유하고 있는 강남권 거주자들 분들 중에 제가 보는 눈에는 7, 80% 이상이 다 60, 70대예요. 그것 또한 20년 안쪽에 많은 물건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세대가 과연 지금 30, 40대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느냐. 그건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그만큼 적게 태어나고 지금 20대만 하더라도 지금 60대 인구의 절반 수준 안쪽이에요. 그 인구로 앞으로 지금 수많은 빌딩의 사무실이 채워질까? AI가 득세하고 인구가 주는데 빌딩의 공실률은 눈에 보도 뻔한 게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본다면은 그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세대의 인구가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유지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가 우리는 거의 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소멸 단계까지 갈 정도로 아주 긴박하죠. 이 문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상하지 못한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인구를 국가가 정책을 잘 써서 늘려나게 되면 그나마 충격은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보는 눈에는 그 20년 안에 엄청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걸 예상하면서 언젠가 그렇게 오면 그때 팔면 되지 뭐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있는데 누가 사겠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안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자중하고 신중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에 무게중을 더 두고서 지켜봐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할래? 어떻게 선택할래? 돈이 갖고 있는데 선택할 게 없다. 선택할 게 없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작은 것들 월세 나오는 건 얼마든지 선택해도 자산이 불어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만큼 불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불어나요. 그리고 현금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지금 어떤 재개발이든 뭐든 어떤 좋은 투자라고 해서 투자 들어갔다가 자산 감소가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있냐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건데 그것이 30, 40대라면 그래도 시간을 두고서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그것이 5, 60대라면 시간이 없어요. 그게 한 번 잘못해서 5, 60대는 지금 투자가 거의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잘못되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봐요. 저 역시 그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과거에는 지금까지 과거는 선택을 한번 잘못하더라도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다. 잘못 선택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미래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부동산을 운영하고 무엇을 어떻게 남길 거냐. 자, 그냥 물건 하나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이 물건 또는 이 돈을 왜 주면 이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교육이 또한 가져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돈을 버는 것인데 그래서 노후 대비하는 투자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런 세미나를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있죠. 그리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1시에 하니까요. 예약을 하시고 이렇게 혹시라도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꼭 개인 사정 체크를 하시고 꼭 반드시 예약하시고 참가하셔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에 대한 세미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세미나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 두고두고 저한테 고마워하시겠죠. 그러한 세미나를 하니까 꼭 많이 참가하십시오. 예, 그때 뵙겠습니다. 네, 몸에 좋은 약이 쓰다고도 하죠. 좀 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노후와 또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평택에 지금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상계주공 1단지 재건축을 보고 매수했거든요. 네, 근데 현재 2주택자인데 네.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아니면 세 번째로 평택 집이랑 상계주공을 합쳐서 팔고 네. 다른 상급지로 갈아타야 될지 고민이 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연락잘 주셨습니다. 그럼 상계 주공 아파트를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2014년이요. 2014년. 평택을 그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상계주공 2014년에 했고 네. 평택은 한 3년 전쯤이니까 3년 전. 2021년이요. 네네. 네, 3년 전에 그럼 평택을 좀 나중에 매수를 하신 건데 그럼 지금 2주택 상황에서 거주를 평택에서 하고 있으니까 투자 목적으로 좀 상계 주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이걸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택까지 합쳐서 좀 똘똘한 한 채로 옮겨야 하는지 대표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그 평택에 사는 것이 좀 괜찮나요?
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2001년도에 매수를 하셨다는데, 2021년이요. 참 21년요. 네네네. 21년도 같으면 평택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왔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때 요 지역은 예. 매수 시점이 네. 막 이제 제로에서 마이너스 제로에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 또 이제 또 그러니까 평택이 떨어졌다가 외곽이 다시 되고 올라갈 때? 네네 그때 딱 맞춰가지고 네. 예, 산 그러셨군요. 케이스거든요. 네네.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님이 어디에 거주를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네. 과연 재건축, 1번이래.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가 1번 질문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안 된다면은 이거 평택 거라도 정리해서 합쳐서 다른 데로 가야 되나요? 그게 2번 질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저는 1번 질문을 딱 보면은 이 네. 재건축에 대한 시청자분의 이해가 따라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건축을 가져도 될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될까요? 이 말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금 구입하신 시기가 2014년이면 이거 완전 바닥 때 사신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좀 헷갈렸어요. 죄송한데요. 2014년이 아니고 네. 2017년 8월에 샀어요. 2017년이면은 8월이요. 네네. 그래도 지금 가격이 그것 때보다는 올라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2019년 연저리부터는 아파트 사지 마십시오, 재개발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제가. 네네네. 왜냐하면은 그 뒤로 올라가는 거는 금방 떨어진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네. 17년까지는 저도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줬어요. 많은 분들에게 네. 보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셨던 2017년에 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인데 맞아요. 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재건축의 사업성이 좋다. 네. 사업성이 좋은 데를 사야 된다.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이걸 살 때 투자금 있잖아요. 네. 투자금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매수할 때 들어가는 돈이 있고, 네.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 추가 분담금이 있고, 네. 이 생각을 했었을 때 이 돈보다 네. 나중에 입주 후에 네. 아파트 시세가 훨씬 클 거야. 네네. 이게 사업성이 좋다 이 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다시 한번 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첫째, 자 이거를 샀었을 때 매수 금액하고 투자 금액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네네. 전세 뺀 투자 금액하고 네. 그다음에 추가 분담금하고 네.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에요. 네. 조합원 분양, 네. 조합원 요걸 두 개 합친 것 금액보다 네. 나중에 입주 후 아파트 시세가 네. 더 크다. 이러면 이게 사업성이 나쁘지, 이제 크면 클수록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네네네. 이게 기준인데, 자 여기에 네.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첫째, 네. 매수를 할 때 당시에 금액은 네. 매수 금액은 괜찮았어요. 좀 늦기는 했어요. 17년이니까 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잘했다. 네. 일단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묻지도 않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되냐? 그때 당시에 아파트 샀는 거 치고 지금 마이너스 된 거 하나도 없다. 네. 근데 19년, 20년도에 샀는 거는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거의 뭐 남는 게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기 위한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사업성이 좋기 위해서는 첫째, 용적률, 현재 아파트 지어져 있는 현재 용적률보다 네. 미래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월등히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세대수가 늘고 면적이 커져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네. 경우냐면은 이걸 전제 조건으로 깔더라도 네. 여기에 세대 숫자가 네. 그러니까 정의해서 세대 숫자라기보다는 세대 평형, 네. 평형이 현재 네. 대형 평형 중심의 단지냐, 아, 현재 네. 소형 평형 중심의 단지냐, 네.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쉽게 네. 얘기해서 네. 옆에 있는 위에 있는 상계주공 5단지를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드는데 네. 상계주공 5단지는 11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면적이 엄청 크고 사업성은 여기보다 용적률은 더 낮아. 네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조합원들이 네. 11평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해서 11평을 가져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다 25평, 30평을 원하잖아요. 네. 그럼 25평, 30평을 지었을 경우에 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일반 분양 물건이 나오느냐? 네.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현재 작은 세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네. 다 넓혀서 줘야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원래 네. 평수가 30평대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적률이 좋으면은 네. 세대가 늘어나서 그거 일반인에게 팔면 되잖아요. 네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론적으로는 눈으로 보면은 용적률 괜찮네 들어가지 않냐. 용적률은 기본적으로 괜찮아야 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단지를 보면 이 단지도 소형 평수 위주죠. 네, 맞아요. 근데 사업성은 다른 데보다 상계주공 5단지보다는 더 높지만 네. 그래도 그럼 사업성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는데 작은 세대들이야.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일반 분양이 몇 개나 나올까라는 거예요. 네. 이건 몇 개 나온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여기 대고도 25평, 30평, 40평대를 짓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주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이것 역시 일반 분양 물량 자체가 별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주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분양이 안 나오면은 그럼 사업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 분양이 안 나오면은 주민들은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예요. 네네. 공사비니 뭐니 이런 걸 다 내야 돼. 네. 네네. 그런데 그거 내고도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건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보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몇 평이에요? 18평이요. 자, 18평인데 지금 네. 대충 시세가 얼마예요? 지금은 4억 초반. 자, 4억이라고 네. 쳐요. 네, 네. 자, 얘를 본인이 이제 받고 싶을 때 한 30평대 뭐 33평 이런 걸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럼 18평에서 33평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 물건이 만약에 별로 없다면 네. 내가 돈을 다 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평수 넓혀가는데 추가 부담금이 얼마로 갈 거냐는 얘기예요. 네. 이게. 자, 지금 현재 공사비가 워낙 높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서울시내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그래 원래대로 같으면은 너는 돈 더 갈 필요 없고 내가 30평을 네가 가는데 돈 안 내도 돼. 네네. 이런 단지가 재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공사비가 올라서 지금 네네. 5억에서 7억을 더 내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럼 여기 네. 되고 추가로 되는 돈 플러스 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그 추가 부담금 플러스 공사비까지 합쳐보면 이 추가 부담금은 상당 이게 5, 6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7, 8억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4억 플러스 7, 8억 가버리면 12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샀었을 때 여기가 16억, 18억이 가면은 좀 남겠죠. 네. 그냥 이건 추측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안 본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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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공사비가 다운이 될 시기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네. 사업성이 좋아지는 걸 기다릴 거냐? 네.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네. 오히려 더 불안하니까 뭐 네. 월세 나오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갈 거냐?
네. 다른 형태의 투자가 이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의사결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다시 네. 정리하면은 이 아파트는 이론적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갈 때 너무 소형 평수 중심이라 네. 현재 가격, 그래서 가격이 얘는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종전에 네. 지금 한 4억 가면 종전에 이건 한 6억 가까이는 갔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6억이면은 2억 떨어졌으면 몇 프로예요? 30%가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네.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왜 떨어질까? 이런 네. 내용 때문이에요. 아, 아는 네. 사람은 다 안다는 거죠. 네. 그로 이제 시청자분님, 아, 이거는 현재 상태로는 네. 땅값이 떨어지고 갑자기 어떤 비용이 확 줄어들면은 요거는 다시 네. 또 올라가요. 네, 네. 그런 게 대한 기대를 만약에 못 한다면 네. 이거는 정리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이다. 결론을 조금 이따 네. 내드릴게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게 뭐냐면은 저기 있는 거요. 저 어디 이제 평택. 네, 네. 자, 평택이 있는 거는 또 어떻게 볼 거냐면은 평택이라는 데가 네.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현재 평택 인구가 약 한 65만 정도 돼요. 네. 이 평택이 출발할 때 네. 2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약 한 30년 30에서 35만 요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평택 전체의 밑그림이 네. 2020년 지났지만 2020년도에 평택이 100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 계획을 짜놨어요. 아, 네.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수요보다 네. 계획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야기는 중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이런 데는 가격대가 치고 네.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걸 어렵다. 의미해요. 네, 네. 전체 가격이 다 올라가는 시기에는 얘도 좀 따라는 가더라도 네. 그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삼성 아니라 네. 뭐가 들어오더라도 네. 거기 인구가 65만에서 네. 이 인구가 80만, 90만, 100만까지 가면 이거는 더 올라가요. 네. 그럼 결국에 제가 바라보는 평택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 네. 아파트 딱 찍어갖고 얘기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흐름, 네. 그거는 시청자분들 우리 평택 인구가 앞으로도 90만, 100만 될 거야. 네. 그 이야기는 다른 도시는 인구가 그만큼 줄고 평택으로 더 늘 거야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 다른 도시는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인구 늘리려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본다 하면 이건 가져가는 거고 네. 그렇게 안 본다면 평택에 대한 투자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약하게 봐라. 네. 그럼 이걸 그냥 거주로 생각을 해야지 네. 투자로 생각하면서 가져갈 문제는 아니지 않냐. 네. 자, 그게 이제 두 군데 평택과 서울의 재건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네. 정리하고 두 개 합쳐서 상급지로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상급지로 가면 그 상급지는 앞으로 더 좋아지냐 그러면은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절대로 그렇게 안 봐요. 네. 예. 더 크게 올랐는 더 큰 덩어리로는 아직까지 충격이 덜 갔기 때문에 그렇지 큰 충격이 오면 더 크게 무너진다고 저는 봐요. 네. 자본이. 그렇기 때문에 자본력이 아주 풍부하지 않다면은 네. 정리를 하고 상급자지 간다고 하더라도 기다렸다가 가라. 네. 기다리는데 자신이 없다면 불안해서 자신이 없다면 네. 그냥 현재 상태대로 그냥 떨어지더라도 놔둬라 그냥. 네. 놔두고 네. 상계 주공 더 떨어지든 어쨌든 그냥 놔둬라. 네. 기본적으로 가격이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다운이 되는 상황을 더 지켜봐라. 네. 네. 2, 3년 더 지켜보면 어떤 바닥권역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거다. 네. 그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도 있다. 네. 됐죠? 그러면 당장 팔기보다는 불안 조급함이 없다면 그렇죠. 2, 3년을 좀 지켜보는 왜냐하면 것도 팔아가지고 이걸 합쳐서 갈만한 데가 마땅한 데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없는데 그거 같다고 해서 네. 그것이 안 떨어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가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그럼 다른 데 네네. 떨어지는데 어떻게 자기가 안 네.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자산을 어떻게든 남들도 떨어지니까 네. 안전하게 유지하면 될 거다. 그리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재건축은 네. 바닥을 가더라도 어쨌든 하나하나 재건축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네. 반드시 또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아직은 네. 아니지만 그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아, 네. 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상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파트 두 채에 대한 분석 도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또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지금 현재 아파트 하나 보유 중인데요. 네, 보유 중인 1주택자예요. 네, 근데 실거주도 되고 갭 투자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추가로. 예. 그런데 사당동이나 암사동 쪽 빌라를 구입해서 재개발 네. 바라보고 사는 게 나을지 어, 아니면 지금 노원구 월계 중개하계 쪽 재건축을 바라보고 네. 바라보는 게 나을지 어느 방향으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방금 네. 전에도 이 노원구의 아파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네. 어쨌든 우선 1주택 상황에서 지금 여유 자금으로 나중에 좀 거주까지 할 수 있는 집을 좀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당동이나 암사동에 이 재개발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미리 좀 매수를 해놓느냐,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한 이 노원구 쪽에 아파트를 좀 매수해 놓느냐, 어떤 방법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방송에 대고 아파트나 재개발 계속 사지 마라 그러는데 사지 마라 그러면 별로 싫지 않아요? 아니요, 결정을 못해서. 네, 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요. 이런 거예요. 이걸 구입을 해서 떨어져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자신 있다. 네. 내 자금 여력이나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나이도 뭐든 아니 네. 그거 정도 떨어져도 괜찮아. 그리고 그 떨어지는 정도가 뭐 한 5천만 원짜리까지는 괜찮아. 아니면 1억 이상 가면 나는 큰일 나. 뭐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자기가 거기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네. 항상 우리의 모든 계획은 마지막에 노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더라도 노후에 하는 데는 지장 없어. 그러면 네.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가갖고 노후가 불안할 것 같아. 그러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네. 항상 그런 거거든. 왜냐하면 노후가 되기 전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는 거는 지장 없이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은퇴를 딱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이 와요. 네. 갖고 있는 돈들이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가치가 없고 너무 빨리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퇴 후 한 2, 3년만 지나면 집집마다 다들 막 정신이 번쩍 든다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자, 재개발 재건축은요. 이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지어질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조합원들은 좋겠죠. 네. 왜 일반 분양이 가격이 높게 하니까 조합원들은 돈을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쭉 떨어질 때는요. 그 반대죠. 네.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할 때는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가 유리해요, 내려갈 때가 유리해요. 올라갈 때. 그렇죠. 앞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가 유리한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도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보느냐 내려간다고 보느냐. 네. 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앞으로 아파트가 2, 3년 동안은 절대로 가격이 더 하향 방향이지 상향 방향 일시적으로는 조금씩 올라가도 네. 하향 방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뭐 제 얘기가 맞고 틀리고 그거는 떠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각자 알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합원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불리하죠. 네.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때 재개발, 재건축을 구입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갈 거라고 예상되는 시기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야 될 때는 이 비용만큼의 가격이 더 내려가야 돼요. 네. 더 내려갔었을 때는 이 정도 돈을 주고 비용을 이만큼 내더라도 이 정도는 크게 위험하지 않아.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네. 반드시 와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옵니다. 네. 그럼 우리는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네. 역으로 매도해야 될 사람은요. 그 전에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둘 다 지금 공사비가 어때요?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비싸죠. 네. 아니, 아까 저도 그런 얘기 했지만 30평대 들어가는데 너 추가 부담금 하나도 필요 없어. 네.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단지가 5억에서 7억을 돈 더 내라 그래요. 네. 지금 상황이 네. 네. 공사비니 인건비니 기타 등등.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합 설립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가 됐든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 비용이. 네. 그렇죠? 또 네. 사업자 선정을 했다 하면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관리 처분됐다 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공사비가 비싸든 마든 흥정이 안 되더라도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관리 처분 되기 전 단계 있죠. 네. 이 전 단계에서 사업이 계속 딜레이되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그 전 단계에 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 사업이 언제까지 딜레이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비근한 예로 네. 우리가 2007년에서 고점 찍고 2014년까지 이때 아파트가 다 떨어졌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시기에 서울에 있는 재개발 뉴타운 중심으로 재건축들이 정말 많은 지역들이 진행하다가 멈췄었고 해지가 됐어요. 네. 그런 경험이 우리는 이미 있어요. 네.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네. 이게. 그런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또 전부 다 그게 황금알인 줄 알고 들떠 있는 거예요. 네. 다들. 네. 그러면 이와 똑같이 이때는 금융위기 하나 오고 금융위기 미국 위기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이 단지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플러스 공사비까지 올랐어요. 네. 제가 보는 눈에는 그때보다 저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저는. 이때도 제가 절대로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은 살 시기 아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부터 완전히 저평가된 거 다 떨어진 거 위주로 제가 사줬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네. 어느 동네에 살 거냐 그거는 그때 가서 어떤 걸 샀었을 때 내가 확실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더 돈이 될 거냐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업장들이 진행이 과연 앞으로 될까? 네.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훨씬 더 많이 들어요, 한동안. 네. 저도. 근데 그런 상황을 네. 충분히 지켜보면은 네. 그게 답답해하는 사람들 위주로 물건들이 나와서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세값 오르니 어쩌니 해도 매물은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님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다려라. 네. 어느 동네 갈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재개발 살까 재건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기다려라. 네. 지금 제가 보는 눈에는 서울시내 선생님 제가 어느 동네 뭐 사면은 돈 될 만한 거 하나 사줄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네. 솔직히 저는 자신 없어요. 네. 자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주겠어요? 제가 보는 눈에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돈 되는 거 사줄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하지만 제가 보는 눈에는 어떤 것도 위험이 너무 커요. 네. 위험이 너무 크다고요. 네.
이 위험이 벗어나려면은 아파트 가격이 다시 21년도를 넘어서 다 올라버려야 돼요. 네. 수억씩. 그러면 강남은 전부 35억대, 30억대 가고 강북도 전부 20억대까지 오르면은 여기에서는 위험이 사라져요. 네. 과연 그게 가능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네.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거든. 네. 고로 우리 시청자분님은 지금 그냥 갭 투자를 하라든가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저는 반대하고 싶다. 지금 현재는 투자를 하지 말든지 네. 투자를 하겠다면 월세 나오는 거 위주로 아. 안전하게. 그건 수익률이 지금 잘 나온단 말이에요. 공실도 없고 서울 시내에서. 네. 그런 거 작은 거 위주로 투자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릴 때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미래 계획 수정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문자 주신 사연들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865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봉천동과 창천동에 다세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걸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봉천동 그리고 창천동에 두 채의 다세대를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낙성대 쪽에 있는 또는 신촌역 쪽에 있는 두 군데 지역이 어차피 재개발 진행이 안 된다면, 현재 안 된다면은 앞으로 크게 기대하시지 마시고 낙성대 쪽은 정리를 해라. 이거는. 근데 두 번째 신촌 쪽은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에 따라서는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이 동네가. 그래서 월세 운영으로 가더라도 아, 요거는 괜찮은 물건이다라면 제가 그 물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보유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매도를 해라. 지금은 답이 없는 건 미래에 지금 재개발이 구역 지정이 돼서 진행하는 것도 지금 답보 상태에 빠졌는데 진행조차도 하고 있지 않는 빌라를 사서 이게 언제는 될 거라는 막연히 기대하고 가는 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은 세월이 너무 많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수익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계속 보유, 그렇지 않다면 두 개 다 매도 의견 드렸고요. 다음 문자 사연 빠르게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482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60대 은퇴자입니다. 거주 중인 분당 아파트가 앞으로 재건축 예정인데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추가 분담금이 조금 부담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로 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3번에서 국가가 우선 개발을 하려고 특별계획구역을 해서 선도지구를 모집해서 진행을 하죠. 기다리십시오. 이 지역은 무조건 선도지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그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너무 걱정해서 미리 팔 필요 없고 그냥 살고 계세요. 계시다가 나중에 결정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조금 더 분위기를 지켜보자 조언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오늘도 빠르게 1시간 달려왔는데요. 오늘 방송 마무리는 또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이슈 더불어서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미국이 고용지표가 하락돼서 금리 인하 신호의 긍정,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금씩 만들어가요. 그런 반면에 이제 대중국에 대한 관세를 해버리면은 싼 물건이 사라지니까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 인하는 또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전체 흐름 가만히 보면 금리 인하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나라들이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시 인플레이션, 다시 부동산이 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주 극소수에 조금씩 아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각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은 누가 금리 인하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차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져서 돈의 유동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고 수출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상황을 생각을 하고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생각해서 선제적으로 누가 할 거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금리 인하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크게 파동을 치면서 침체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자.
러시아는 유럽은행 세 곳을 금융 제재를 했답니다. 이렇게 금융 제재를 한다는 거는 이거 엄청나게 압류를 하고 이게 세계가 이건 무슨 얘기냐? 전 세계가 자꾸 미국하고 이쪽에 중국,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계속 갈라지면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게 하루아침에 봉합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으니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2045년 정부 부채가 GDP를 추월할 것 같아. 우선은 괜찮지만 한 20년 지나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고령화는 되고 저출생발 재정은 왜냐하면 국민이 노동 생산 가능 인구가 적으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재정은 불안하죠.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이런 것 자체가 세금이 줄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는 정말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거 빨리 현명하게 진행되는 바를 보면서 우리는 부동산을 생각해야지 함부로 그냥 덤볐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될 거 아니냐 했지만 매매 물량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미래 불확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가 저는 결국에는 더 내려갈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이 문제인데 노후는 늘 얘기지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은퇴 후에 늘 충격이 옵니다.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웃기는 현상이 우리는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아프면 요양원도 아마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 위주의 요양원들은 훨씬 더 특수한 형태로 이 요양원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거기는 정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노후 대비 자산 투자는 정말 해도 끝이 없고 절박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앞으로 10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또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월을 살 거예요. 그 여기서 어떤 위험이 어디서 얼마만큼 어떻게 충격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그 시기에도 살아남을 사람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안전한 위주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 리스크를 작은 쪽 위주로 일원이 남아도 남는 쪽으로 자산 운영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많은 수익을 기대했던 사람은 많은 위험에 도출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는 세월이 앞으로 10년이다. 그러니까 섣불리 보지 말아라.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어느 정도 확신이 될 때까지는 지금은 움츠리고 있는 거고 안전한 것만 해야 될 시기다. 몇 번씩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하죠. 논현역에 있습니다. 논현역에서 1, 2분 거리니까 여러분들 오시기에 굉장히 편리하실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퇴 후에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안에서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 좀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바로 내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 편하신 분들 위해 토요일 이렇게 2차례 무료 세미나 운영 중입니다. 차동백 대표와 함께 이 노후 부동산 투자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더운 날씨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실내에서 시원한 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